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게 기초연금인데요. 지급 대상자 가운데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는 정부가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. 문제는 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존에 받고 있던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건데요. 결국 기초연금이 올라도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.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먼저 이 기초연금이라는 게 어떤 분들한테 왜 주는 건지 먼저 짧게 설명해 주시죠. 예, 요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논쟁이 많이 거론되는데요. 네. 국민연금은 자기가 직접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렇죠. 제도인데요. 이제 반면에 기초연금은 자기가 보험료를 안 냈어도 정부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소득 하위,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많은 분들 30%를 제한 네. 70%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이제 네네. 기초연금이란 어떤 이름을 붙여서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느냐 어떤 이런 의문이 생길 텐데요. 네.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한 산업 발전 과정에서 많은 지금 어르신들이 자기 노후 준비를 좀 못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OECD 회복 중에서 굉장히 높은 한 46% 정도 되다 보니까 네. 이분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.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제 작년 말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한 730만 명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한 49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 받으시네요. 네. 이 취지는 참 좋은데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 줬다 뺏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왜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요? 예, 이거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표현입니다. 이제 네. 기초연금이 그 작년 9월부터 25만 원을 좀 올랐고 또 올해 4월부터는 그 소득 하에 20%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30만 원 지급되다 보니까 네. 많은 분들이 나도 30만 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. 이제 우리가 그 기초연금도 세금으로 이제 재원을 조달해서 운영하지만 또 네. 다른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 그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. 그렇죠. 이분들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기준을 설정한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의 생활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네. 걷어서 뭐 생계급여니 교육급여니 뭐 의료급여니 뭐 이런 주거급여 같은 걸 지급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생계급여와 관련된 건데 네. 이제 생계급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럴 네. 때 이제 기초연금이 25만 원이 지급이 된다 그러면 그 25만 원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로 잡힙니다. 소득 네, 인정액이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 생계급여로 50만 원 지급한다 그럴 때 어떠한 아무것도 없는 분들한테는 50만 원을 지급하지만 그렇죠.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액수만큼은 차감하고 드리는데 지금 기초연금이 25만 원이면 그 25만 원 차감하고 드린다는 거죠. 안 그러면 50만 원에 25만 원이 추가돼서 75만 원을 드린 네. 셈이 되니까요. 네. 그럼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%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준다고 해도 이게 대상자들의 소득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그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한테는 아쉽지만 기초연금 30만 원이 추가가 좀 되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굉장히 빈곤한 어르신들한테는 제대로 네. 효과가 없는 제도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서 또 줬다 뺏는다는 어떤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올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건가요?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소득 역전 현상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생계급여를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이라고 저희가 산정을 하면 50만 원에 충족한 어떤 소득 인정이 없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요. 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생계급여 50만 원을 좀 초과해서 55만 원에 53만 원 되는 분들은 그 3만 원, 5만 원 때문에 생계급여를 전혀 못 받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모든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차차상이라 그러는데 네네. 이분들은 조금 더 소득 인정이 많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. 생계급여를 받는 분하고 못 받는 분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 그랬는 네. 그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이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한테 기초연금 25만 원, 30만 원을 다 드리게 되면 안 그래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급여를 못 받아서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분들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어떤 노인분들 간의 형평성 문제, 네. 그러니까 소득 역전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드리고는 싶지만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원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소득이 바뀌는 네. 그러니까 더 빈곤한 계층이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
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네.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지원 대상이 가장 빈곤한 노인들이잖아요. 그래서 일정액 이상은 어쨌든 지원을 못 받게 상한선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. 네. 두 제도가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맞습니다. 생긴 것 같아요. 네. 원래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건 1997년도 우리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네.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지금 어려운 분들 도와드린다는 측면에서 사회 안전망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네. 이 제도가 원래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생계급여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기초연금이 선거 때마다 액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네. 두 제도의 어떤 정합성, 조화롭지 않으면서 계속 제도가 이렇게 기초연금 부분이 커가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던 분들은 좀 행복했는데 네. 다른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계속 똑같은 액수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의 어떤 액수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. 어떤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탈감 같은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근데 이 부분은 그 누가 더 기초연금을 많이 받고 아니면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논란보다는 네.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적절한 어떤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급여 수준을 설정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기초연금을 더 받고 아니면 기초연금 줬다 뺐다, 네. 줬다가 뺏는다는 어떤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게 논란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으로 최저 소득을 보장해 줄 수가 있느냐. 지금은 두 제도가 같이 가고 있는데 네. 이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형평성도 맞추면서 실제 최저 생계비도 지원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